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미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에 첫 인류가 들어선 시기부터 냉전 시대까지의 미국을 빠르게 스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약 3만 년에서 13,000년경 지금의 바다는 땅인 곳이 많았고 대륙과 대륙은 물론 많은 섬들도 서로 연결된 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시베리아에 살고 있던 아시아 사냥꾼들이 매머드를 쫓아 얼어붙은 베링해를 건너 알래스카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들은 조금 더 따뜻한 땅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을까요? 몽골 계통의 종족이 넘어왔다는 베링의 이동설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요즘에는 유럽에서 살던 사람들이 빙하기에 대서양을 건너왔다거나 남태평양에 살던 아시아계 종족이 바다를 건너 남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주장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노르웨이인 바이킹 붉은머리 에리크가 아메리카 북동부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거칠고 메마른 얼음 땅이었지만 나중에 그곳에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는 그곳을 초록의 땅이란 뜻인 그린란드라 하였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라이프 에릭슨이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뉴펀들랜드의 빌란드라는 정착촌을 만들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다가 랑스 오 메도스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후 노르웨이인들은 이곳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었지만 이 사실이 유럽에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어부들이 대구가 잘 잡히는 그린란드의 어장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92년 8월 스페인의 팔로스항을 출발한 콜럼버스 일행은 두 달 후 바하마 제도의 산살바도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인도라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아메리카의 존재가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피렌체 출신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남아메리카의 여러 곳을 탐험한 후 이곳이 인도가 아닌 새로운 대륙이라 주장하여 그때부터 아메리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하여 남아메리카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원주민을 강제로 부리고 노예로 팔기도 하면서 16세기 전반 최고의 강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의 과정은 지난 영상에 비교적 상세히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통하여 엄청난 이익을 거두자 영국도 서서히 새로운 대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583년 이복 형제였던 험프리 길버트와 월터 롤리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새로 발견할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음에 따라 탐험대를 끌고 뉴펀들랜드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첫 시도에서 길버트는 바다에서 실종되었고 이듬해 다시 탐험하여 도착한 곳이 버지니아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별명을 따서 이곳은 버지니아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 증원의 문제와 당시 스페인과의 전쟁 등 여러 이유로 영국의 첫 식민지 건설은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1607년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로부터 식민지 건설의 권리를 받은 회사가 약 100여 명의 영국인들을 버지니아 북쪽 체서피크만 근처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타운으로 불렀고 스페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금을 발견하여 단숨에 부자가 된 후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점차 죽어갔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돌아가려 했지만 마침 영국에서 파견된 첫 총리가 도착하여 그들을 설득하였고 이주민들은 버지니아 원주민들의 농사 기술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존 스미스란 인물이 제임스타운이 건설되는 초기를 이끈 실질적인 지도자로 이 그림이 존 스미스를 구하는 포카훈타스입니다. 포카훈타스는 유럽의 이주민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원주민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 이면에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영어를 배우며
유럽의 생활 양식을 익힌 착한 원주민이자 길들여진 야만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는 백인이 가져온 천연두에 걸려 죽었고 그녀의 죽음은 앞으로 펼쳐질 원주민 말살을 예고하고 있었죠. 1620년 영국 국교의 탄압을 받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플리머스항을 떠나 목적지였던 버지니아의 북쪽 매사추세츠 지방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데 필그림 파더스들은 새로 도착한 곳을 플리머스라 부르기로 하였죠. 아울러 새로운 땅에서 지킬 규칙을 정하였는데 그것을 메이플라워 서약이라 하고 그 서약은 아메리카 최초의 헌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주민들은 원주민들에게 옥수수 재배법 등 농사법을 배웠고 칠면조를 기르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주민들이 첫 수확을 거두자 그들은 원주민을 초대해서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고 감사기도를 올렸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지요. 참고로 전제왕권이 확립되어 있던 당시 유럽의 사회 통념을 깨는 메이플라워호 서약은 향후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다른 길을 걸어갈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규약으로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스티스의 미국 독립전쟁 1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09년 네덜란드인 헨리 허드슨이 오늘날의 뉴욕 맨하튼과 허드슨 강 유역에 처음 정착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강 이름을 허드슨 강으로 지었습니다. 맨하튼은 원주민 말로 언덕으로 이루어진 섬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곳을 뉴 네덜란드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1626년 네덜란드인들은 주변의 맨하튼을 원주민들로부터 구입하였고 이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 불렀으며 맨하튼 일대를 네덜란드풍의 도시로 만들어 갔죠. 그런데 뉴잉글랜드 인구가 늘어나 새로운 땅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던 영국인들과 뉴암스테르담 사이에 짧은 전쟁이 일어난 뒤 이곳은 영국인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당시 영국의 왕 찰스 2세는 이곳을 동생인 요크공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뉴암스테르담은 뉴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를 쫓아 또는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온 사람들에 의해 북아메리카에는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크게 볼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북부는 대서양 연안에 있어 물고기가 풍부했고 침엽수림과 화렵수림이 울창하여 목재가 많았지만 날씨가 추워 농사를 짓기에는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한 무역과 어업, 그리고 조선업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중부 지역은 식민지 중앙에 있어 교통이 편리했고 자신의 농장에서 밀이나 호밀, 귀리 등의 농사를 짓는 소규모 자영농이 많았습니다. 또한 유리나 그릇, 총, 도끼 등 연장을 만드는 제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죠. 남부 지역은 농업에 알맞는 기후 조건으로 담배, 인디고, 쌀 등의 농사를 짓는 큰 농장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은 노예를 써서 농장을 경영하였고 담배, 인디고 등의 작물이 주로 본국에서 소비됨에 따라 남부 지역이 영국과 보다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1534년 자크 카르띠에가 이끄는 탐험대가 뉴펀들랜드에 닿은 후 퀘벡과 몬트리올로 거슬러 올라가며 북아메리카 진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608년에는 프랑스의 북아메리카 개척의 선구자로 불리는 사뮤엘 드상플랭이 퀘벡을 건설하여 원주민과 모피교역을 실시하였고 1673년에는 자크 마르케트 신부가 이끄는 탐험대가 미시시피 강을 따라 미국 남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은 그곳을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서 루이지애나라 부르며 그 일대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죠.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 남쪽으로는 리오그란데 강에 이르는 북아메리카 서쪽 내륙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셈인데요. 당연히 영국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김에 따라 수백 년 동안 이미 전쟁을 치러오던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이 이곳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곧 펼쳐지게 됩니다. 농장과 마을을 만들어 아메리카에 정착하려는 영국인들과는 달리 원주민들과의 교역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진 프랑스인들은 당연히 영국인들보다 소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원주민 입장에서는
둘 다 침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땅과 마을을 빼앗고 자신들을 몰아내려는 영국보다 자신들과의 모피거래에 관심이 많았던 프랑스가 덜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었죠. 크게 보면 그런 이유로 1756년 프랑스가 인디언과 동맹을 맺어 영국과 격돌하게 됩니다. 이상 미국 역사 제1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